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VLDB 2022년에 발표된 Your Read is Our Priority in Flash Storage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SSD를 상당히 많이 쓰는 걸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런 플래시 메모리 베이스드 SSD는 하드디스크와는 다르게 메카니컬 파트가 없고 멀티 채널, 멀티 플레이스로 인해서 높은 패러렐리즘과 높은 컨커런시를 보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Erase Before Overwriting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라이트 코스트가 리드 코스트보다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논문에서 보여주는 SSD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호스트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있고 가운데 디램이 쉐어드 버퍼라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의 쉐어드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기법이 흔히 DBMS에서의 버퍼 매니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이 LRU 같은 거로 관리가 되어 있고 덜티든지 클린인지 상태를 보고 이제 라이트 캐시로 동작을 해서 이제 쓸 때 덜티인 경우에는 플러시를 한 다음에 쓰는 이런 동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SSD가 흔히 이제 DBMS의 프라이머리한 스토리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플래시 SSD의 에이시메트릭한 I/O 스피드를 논문에서는 향후 나올 되게 큰 특징으로 꼽는데요. 우선 SSD에서 리드 속도는 라이트 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리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인터널 패러렐리즘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레이턴시가 리드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보이는데요. 오른쪽은 실제 커머셜 SSD 4대와 오픈 SSD 1대 그리고 하드디스크 1대를 리드랑 라이트 IOPS를 잰 것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리드와 라이트 속도가 거의 시메트릭한 걸 알 수 있는데 SSD의 경우에는 이 시메트릭 레이시오가 거의 10배, 그래서 리드가 라이트보다 거의 10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DBMS의 버퍼에서는 read after write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read after write 보기 전에 현대 DBMS에서는 while과 같은 리드로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라이트들이 모두 에이싱크와 배치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린 에이시메트릭한 SSD 성능으로 인해서 포어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이 프리 리스트를 더 빨리 컨슘을 하기 때문에 이 read after write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밑에 그림에서 PR이라는 페이지에 대해서 미스가 일어나서 이제 이 PR 페이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우선 프리 리스트를 보는데 현재 프리 리스트가 모두 컨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LRU 리스트를 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현재 빅템으로 골라진 LRU 테일에 있는 페이지가 덜티이기 때문에 이 LRU 버퍼 프레임에 PR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PW를 쓰고 그 다음에 PR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PW와 PR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퍼 프레임이라는 공유 자원 때문에 시리얼라이즈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TPC-C 같은 OLCP 퍼포먼스 워크로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퍼포먼스 크리티컬한 리드가 싱크로너스한 라이트이 선행된 이후에 작동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랜잭션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이 read after write로 인해서 특정 페이지를 리드하기 전까지 라이트를 단순하게 아이들하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내려가고 그리고 벌크하게 던지지 못하고 이 리드와 라이트와 리드가 시리얼라이즈 돼야 되기 때문에 SSD 유틸라이제이션 또한 떨어지는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BMS 버퍼에서의 리드 스토리 얼마나 흔한지 MySQL을 통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5개 SSD와 하나의 HDD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하드디스크에서는 리드 스토리 발생하지 않았지만 커머셜 SSD에서는 25% 이상 발생을 하였고요. 버퍼 사이즈에 얼마나 디펜던트한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SSD B를 타겟으로 잡고 버퍼 사이즈를 10에서 60%까지 늘려가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버퍼 사이즈가 전체 DB의 60%에 육박을 해야만 미드 스토리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드 스토리 상당히 흔한 문제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하드웨어 베이스드 해결책 2개, 리드 라이트 커맨드와 리드 버퍼라는 것을 통해서 밑에 그림처럼 빨간 삼각형이 바닐라고 십자가 리드 현재 2개 기법이 적용됐을 텐데 최대 4배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DBMS 버퍼에서의 read after write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주되게 삼은 아이디어는 이 read after write가 발생한 시점에 버퍼 매니저는 이미 어떤 페이지가 덜티하게 쓰일 거고 어떤 페이지가 read 될지를 안다는 것을 특징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삼은 키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 두 개의 IO가 패럴하게 처리되는 대신 스토리지가 이걸 동시에 핸들링 해주면서 라이트 한 단을 리드하는 이 오더만 스토리가 지켜주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choose the read and write라는 RW 커맨드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RW 커맨드는 read and write가 결합된 커맨드인데요. 이제 이 커맨드로 인해서 DBMS는 read와 write를 하나의 IO클로 동시에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동작으로 인해서 이제 read가 write보다 좀 더 prioritize가 돼서 read를 더 빨리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ead RW 커맨드가 SSD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요. 우선 아까와는 다르게 PW가 비텀일 때 덜티여서 이걸 플러시 할 때 이제는 write 커맨드 그 다음에 read 커맨드를 보내는 게 아니라 RW 커맨드에 read 할 페이지의 ABA, write 할 페이지의 ABA, length, 그리고 읽어드릴 버퍼를 하나의 커맨드에 적습니다. 그러면 이 커맨드는 SSD 안으로 들어가서 2번 우선 write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버퍼에서 페이지 프레임으로 그 SSD 안에 DRAM 페이지로 DM을 해오고 그 다음에 바로 read를 위한 프레임을 할당해놓고 이제 플래시에서 그걸 읽고 바로 리턴하게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에서는 SSD 안에 버퍼를 write-back 캐시로 가정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과정 7번째 과정으로 언젠가 이게 에이싱크로스하게 PW가 write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버퍼 매니저가 직접 read after write를 하나하나 지킬 필요 없이 한 개의 RW 커맨드로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가 간단해져서 read 스토리 없어지는 것 외에도 여러 베니핏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버퍼 매니저의 로직이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버퍼 매니저가 직접 read after write 수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커맨드만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해졌고, 두 번째는 버퍼 리플레이스먼트를 위한 런타임 오버헤드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read after write를 수행을 할 때 해당 프레임을 LR 페일에서 프리 페이지 리스트로 옮기고 다시 특정 read를 한 다음에 다시 이 프리 페이지 리스트에서 가져와서 쓰고 다시 이걸 LR 헤드에 넣는 과정에서 4번의 뮤텍스 요와 4번의 리스트 수정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한 번의 RW 커맨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LR 리스트만 건드려서 2번의 뮤텍스와 2번의 리스트 수정만을 사용해 줘서 런타임 오버헤드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시스템 콜을 덜 부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데요.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한 개의 시스템 콜을 위해서 2번의 컨텍스트 스위치와 한 번의 인터럽터 발생을 하는데, 이제는 read, write 따로가 아닌 RW 한 개의 시스템 콜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럽트와 컨텍스트 스위치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SSD에서는 이 RW NVM 커맨드 셋이 생겼고 이걸 수행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IOCTL로 찔러주게 됩니다. MySQL에서는 코드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이제 이 RW 커맨드에 바로 ABA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read랑 write를 위한 ABA를 계산하고 그걸 RW 커맨드로 이슈해주는 동작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RW가 돌아왔을 때 별도의 그 프리 버퍼 갔다 오는 이런 동작 없이 바로 트랜잭션이 가져온 버퍼에서 바로 프리시드 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DBMS에서의 리드 스토리를 해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D 안에서도 버퍼 매니지먼트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버퍼 안에서의 리드 스토리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와 동일하게 SSD DRAM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특정 리드를 하기 위해 SSD로 내려왔을 때 SSD 버퍼에 있는 페이지가 이미 덜티여서 이걸 write 한 다음에 리드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런 동작이 다른 SSD, 커머셜 SSD에서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오른쪽 실험은 4개의 FIO 잡들이 랜덤 리드를 수행할 때와 2개가 랜덤 리드를 수행하고 2개가 랜덤 라이트를 수행할 때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S버퍼는 그 코스모스 보드 위에서 자기네가 S버퍼를 구현했을 때고, I버퍼는 이제 말씀드릴 이제 최적화인데요. 보시면 리드 온리일 때보다 리드랑 라이트가 섞였을 때 레이턴시가 8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코스모스 S버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 S버프에서의 리드 스토리 또한 SSD에서 흔히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밑에 그래프는 TPC-C 워크로드를 57시간 이상 돌렸을 때 결과인데요. 이제 이니셜에 맨 처음 돌렸을 때, 미디어리 가운데, 파이널이 맨 마지막에
그 스토리지 안에서 리드 레이턴시를 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TPC-C가 dirty request를 늘리기 때문에 이제 54%의 리드들이 빅텀 라이트, dirty한 빅텀 라이트를 기다렸다가 리드를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준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R 버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맨 처음에 저자들은 이 S 버프에서 CFLRU를 실행을 하였지만 이 CFLRU가 뎁스를 주더라도 결국 쉐어드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 리드 스톨들을 모두 어보이딩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 자체를 반으로 나눠서 리드 버퍼와 라이트 버퍼에 각각 할당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걸 이제 R 버프라고 반대쪽은 라이트 버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S 버프에서 모두 쉐어드 리소스였다면 이제 라이트는 라이트 버퍼에서 처리되게 되고 리드는 무조건 리드 버퍼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리드 버퍼는 언제나 클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드를 수행할 때는 언제나 클린한 데서 바로 리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read after write 프로블럼을 우회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리드는 훨씬 빠른 성능을 보이고 멀티 테넌트한 환경에서도 예를 들어 리드를 많이 하는 워크로드가 write를 많이 하는 워크로드 함께 있을 때 S버프일 때는 write를 많이 하는 워크로드 때문에 리드가 방해받았다면 이제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멀티 테넌트한 환경에서도 리드하는 워크로드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왼쪽은 이제 컨벤셔널 바닐라인 상태인데요. 이때는 JBMS의 버퍼에서도 리드 스토리 발생하고 SSD 안의 버퍼에서도 리드 스토리 발생했다면 이제는 DBMS에서의 리드 스토리는 RW 커맨드로 회피하고 SSD 안에서의 리드 스토리는 리드 버퍼라는 데디케이트된 리소스로 리드 스토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셋업을 보면요. 우선 32기가 메인 메모리였고 코스모스 SSD는 32기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D램은 32메가였고요. 데이터 디바이스는 코스모스, 로그 디바이스는 삼성 850 프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셋업으로는 MySQL, 그리고 MySQL의 크기는 10GB였고요. 버퍼 캐시는 2GB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튠업을 한 노브들은 다 라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가 잘하도록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R버퍼의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SD 안에 D램은 32메가였는데요. 리드 버퍼를 1메가부터 16메가까지 쭉쭉 늘려가면서 실험을 한 결과 이 리드 버퍼의 크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SSD 버퍼의 크기보다 이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훨씬 컸기 때문에 이 랜덤 리드를 많이 때리면 결국 이 리드 버퍼에서의 hit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리드 버퍼는 클린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좀 더 의의를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2메가로 설정을 한 상태이고요. 다음은 이제 R 버퍼가 추가되면서 성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입니다. 우선 FIO를 했을 때 보시면 S 버퍼일 때보다 R 버퍼일 때 리드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리드 성능이 거의 5배 이상 개선되었고 라이트 성능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제 이 이유는 이전 S버퍼에서는 32메가 전체를 라이트 버퍼처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메가만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라이트 성능은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리드 성능이 그만큼 많이 좋아지고 가장 밑에 테일 레이트시 또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리드엔 더 이상 리드 애프터 라이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R버프만을 킨 상태로 TPC-C를 돌려봤습니다. MySQL에서. 그래서 디바이스는 프리컨디션 되었고 이니셜 DB 사이즈는 10기가입니다. 그래서 우선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CFLRU 동안 실험을 하였는데요. CFLRU를 쓰면 S버프보다 성능이 조금 개선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되진 않는 이유, 그 한계점이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스캔한 뎁스 안에 클린 버퍼가 있다면 어보이드 되지만 항상 어보이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요. 그리고 R버프를 쓰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DB 버퍼가 15에서 20%일 때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MySQL 버퍼에서 리드 스토리 계속 발생해서 이 R 버퍼의 특성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개선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논문에서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인데 R버프는 MySQL 버퍼에서의 뭔가 처리가 아니라 SSD에서 리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최적화인데 보시면 R버프를 적용했을 때도 버퍼 사이즈가 증가하면서 점점 리드 스토어의 레이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read 스토리 레이쇼는 MySQL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대응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논문에 별다른 그 실험이 없어서 제가 최대한 이 이유를 납득하기 위해 고민한 바를 설명드리면 우선 TPCC 워크로드 자체가 이제 되게 리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리드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10개 페이지를 읽으면 1개 정도 덜티라고 할 때 이제 DB 버퍼가 15%일 때는 동일하게 R 버퍼도 25%로 동일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버퍼가 좀 커지면서 이 리드를 빨리 읽음으로 인해서 LRU 리스트에서 덜티인 게 클린 블록으로 바뀌는 게 더 빨라지지 않았나. 왜냐면 리드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리드 스토리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RW와 R버퍼가 함께 됐을 때 성능입니다. 우선 동일하게 S버퍼이고 RW가 있냐 없냐만 차이를 보시면 네모난 선과 세모난 선이 삼각형의 선인데요. 이제 DB 버퍼가 작을수록 리드 스토리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 RW는 MySQL 버퍼에서의 리드 스토리를 우회해주기 때문에 버퍼 사이즈가 작을수록 성능 차이가 더 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R 버퍼만 적용됐을 때는 이제 앞선 부분과 동일한데 이 버퍼가 작을 때는 동일하게 MySQL에서 리드 스토리 많기 때문에 성능 개선이 별로 없었지만 RW까지 가세한 뒤로 성능이 훨씬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IO 스탯 리절트를 보면 15%일 때의 IO 스탯으로 유추되는데 보시면 이제 TPC의 처리량과 read IOPS, write IOPS 모두 개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CPU 인스트럭션이 얼마나 리덕션 되는지나 IO 스택 오버헤드를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ead, write RW 커맨드를 적용했음으로써 CPU 인스트럭션이 다 줄어들고 이런 write, then read 이런 성능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인터럽트나 컨셉 스위치가 줄어들었고 또 CPU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MySQL이 동작한 로직이 훨씬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read 업데이트 레이쇼에 따른 성능 변화인데요. 보시면 업데이트 레이쇼가 많을수록 read 스토리 덜티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read 스토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RW랑 R버퍼가 적용된 게 업데이트가 많아서 덜티가 많을수록 성능 이득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스테이드 퍼포먼스인데요. 이제 맨 처음 이니셜 DB가 15기가였고 이게 나머지 32기가를 꽉 채울 때까지 57시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오른쪽 위를 보시면 플럭슈에이션이 상당히 심한 이유는 이제 리드 레이턴시가 빅튼 버퍼의 스테이트에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제 TPC가 계속 진행되면서 라이트가 많고 그러면 따라서 SSD 안에 버퍼나 MySQL 버퍼가 덜 트인 경우가 많았어서 이렇게 바닐라일 때는 상당히 플럭슈에이션이 심하지만 RW와 R버퍼가 모두 적용됐을 때는 상당히 스테이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밑에 트랜지션 스루풋도 RW일 때 훨씬 스테이블하고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왼쪽은 이제 미드 레이턴시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이제 보시면 R버퍼가 적용됐을 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R버퍼는 따로 분리됐기 때문에 인스토리지에서 미드 레이턴시에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S버퍼는 이 라이트가 계속 진행되면 따라서 라이트가 페널티가 점점 커지잖아요. GC가 커지고 이러면서 라이트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read after write이기 때문에 read 성능이 그에 영향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asymmetric한 read write 성능으로 인해서 DBMS 버퍼 매니저에서 read 스토리 발생한 것을 루트 코즈로 잡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플래시 스토리지에 도움을 받는 fused read write command RW와 read dedicated in storage buffer R버퍼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두 개로 인해서 퍼포먼스의 크리티컬한 리드 성능을 상당히 개선하였고 또 MySQL의 버퍼 매니저먼트 로직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CPU와 SSD 모두 유틸라이제이션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은 참고로 넣어놓은 논문인데요. 같은 연구실에서 동일한 프로블럼을 주제로 하지만 다른 이제 해결 방법으로 쓴 논문이 시그몬드 22년도에 Avoiding Read Stories in Flash Storage로 나왔고요. 이 논문에서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자세한 핵심은 이 논문에서는 read after write를 좀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걸 아예 회피하고 write after read로 수행을 해서 성능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